자, 한 주간의 이슈에 이어서 이제 한 주간의 고민을 좀 풀어보는 고민 시간입니다. 고민썰. 요거를 먼저 해볼까요? 요거 괜찮다. 자, 안녕하세요. 저 열정은 가득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한 기간이 길었던 33세의 직장인입니다. 요즘에 썰바라더나 뉴스들을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보여서 막막하긴 한데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주택은 필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웅크리고 있던 무주택자가 매매를 알아보고 조언을 얻으려고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이 강서구 마포구에 있어서 강서구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지금 내발산동 근처에 나홀로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홀로 아파트가 미래를 봐서는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서울을 떠난다는 게 사실 심리적인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 보니까 이제 러셀린 편이죠. 러셀린 편 보니까 검단 신도시 분양권도 나왔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근데 와이프가 출퇴근 고생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서울이니까 나홀로 아파트라도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두 분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떠세요? 33살의 네. 신혼인 거죠. 그 초기의 직장인분. 그렇죠. 자녀는 온 것 같고요. 네, 와닿는 말은 현실의 벽에 좌절했다. 이 현실의 벽. 네. 이게 뭔지 알죠? 다. 그렇죠. 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근데 다행인 건 이 현실의 벽을 33살 나이에 맞닥뜨린 것은 상당히 잘한 거. 그게 벽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누구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네, 유리하다. 우리 상담하다 보면 50대 중반에 오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33살에 알았으면 된 거예요. 아직 늦은 거 아니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를 고민 중이신데 제가 딱 보니까 들어가서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쵸, 실거주. 아하.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 러셀님 방송을 보셨다는데 왜 이렇게 적으셨을까요? 그러게요. 방송을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강서구를 원하시면 강서구에 월세를 구하시고 남는 돈을 가지고서 전세를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지역에 네. 그렇게 좀 단지가 있는 아파트로 그렇게 좀 매수를 해보는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그게 뭐 강서구나 마포구가 아니어도 뭐 서울 강북 지역이든 아니면은 경기도권에 좀 괜찮은 지역이든 좀 괜찮은 곳에 좀 단지가 형성된 곳에 또 재건축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아파트라면 더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좀 묻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분당도 꼭 저기 뭐 서현 순회 쪽이 아니어도 야탑 쪽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주랑 투자를 좀 구분짓자. 거주는 편하신 곳에 월세를 가시고 남는 돈은 괜찮은 유망 지역에 전세를 끼고 사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거 투자랑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걸 같이 한다는 것도 되게 돈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네. 돈 없으면 무조건 분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검단 신도시도 틀렸고 나홀로도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자본 가지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레버리지가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70% 대출 나오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거주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금액은 빤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움직이려면 저는 사실 좀 나이도 젊으시니까 일단은 월세 사시고 서울에 이게 개발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쪽에 제가 항상 이제 강의할 때도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2년 내에 네. 여러 서울에 있는 지역 중에 그 전세를 끼고 2억 이내로 돈을 박아놔도 2억 박아놓은 만큼 100% 예. 박아놓은 만큼 오를 지역이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예. 앞으로 재개발 그 지역 엄청나게 발표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의서 신고만 돼도 엄청나게 오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해놓는 게 아마 단기적으로 수익 좀 크게 보면서 갈아탈 요량이라면 그게 제일 낫지 않나. 금액이 빤해서 아파트 갭 투자하면 조금 좀 괜찮은 단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근데 부자대원님께서 나홀로라도 서울특별시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스마다 다른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홀로도 서울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스카이대를 나왔어요. 네. 스카이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졸업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하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딱히 어떻게 입학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잘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랑 그리고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약간 밑에 대학들 우리 뭐 D대나 H대나 뭐 이런 대를 나왔는데 얘가 거기서 굉장히 얘가 잘 나가고 서울대요. 서울대요. 아 그래서 서울대?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세상이 그렇다니까. 거기에 맞춰 돈이 움직이는 거고. 나는 거기다 베팅 안 할 것 같아. 형은 그래요. 형은 약간 남들이 찾지 않는 곳, 약간 미친 짓, 뭐 이런 거에다가 좀 베팅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아니, 사회 통념이 근데 있기 이 때문에. 친구가 막 코딩 천재야. 근데 왜 거기 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유명한 플랫폼을 만든 리뉴얼 시킨 이 프로그래머 분들 보면은 네. 대학 못 나온 고졸 출신 프로그래머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런 분도 있죠. 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잖아요. 아파트가. 그 친구한테 베팅 안 한다고? 서울대를 안 나왔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약간 다른 게, 잘 봐요. 이게, 그건 약간 형이 너무 이제 띄워줬잖아. 근데, 라울로 아파트랑,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들, 특히 이제 검단이나, 검단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딴 데면은, 당연히, 뭐, 광교야. 그러면은, 광교랑 비교해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 대충 보통 이 나홀로 아파트는 네. 본질은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시세 흐름은 얘가 아파트보다는 빌라랑 같이 몸을 한 몸으로 그쵸. 바꿔서 움직이는데 빌라는 재개발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얘는 뭐 동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얘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약간 그런 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라도 이게 약간 브랜드가 없거나 그런 애들은 엄청 그런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어. 그리고 한 100세대 좀 돼. 100에서 200세대. 예를 들어 뭐 칸타빌 이상. 예. 그 정도 되는 애들은 괜찮아요,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홀로라고 해도 저는 딱 보다가 센트레빌 그런 거 많이 짓고 칸타빌이 그런 거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위치는 괜찮은데 좀 아쉽다라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걔도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맞아. 근데 그건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고 네. 만약에 서울에 지금 나홀로가 하나 있어요. 100세대예요. 네. 그 100세대로 재건축 못 하잖아요. 못하지. 근데 10년 후를 보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경기 성남시에 뭐 2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10년 후면 얘는 최소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자꾸 옆에 어디 손잡아야 돼. 맞아. 나 지금 어떻게 해? 옆에 애들이 가야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난 싫은 거예요, 이제. 자꾸 뭔가 이게 부탁을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싫은 거죠, 이제. 그럼 정리하자면 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에 아예 두문불출하는 애들이면 상관없는데 똑같이 동네도 약간 좀 그렇다. 네. 그러면은 그냥 서울이 낫다. 좀 이렇게 그냥 서울이 낫다. 이렇게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발산동이면은 뭐 역에서도 가까울 거고 뭐 이건저거 편의시설 발산동 옆에 몰려있고 이대목동병원 있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서 만약에 거주까지 한다면 그건데 저 아까 말했잖아요. 둘 다 아니다. B 둘 다 아니다. 아까 말했던 성장 가능성. 네네네. 그걸 보자면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개발도 이미 이제 이 금액 가지고는 이미 인천이나 경기에 절차가 진행 중인 재개발 아니면 네네. 서울에 아직은 진행이 안 된. 그건 중에 서울이 하나야. 낫지. 그건 서울이 낫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서울로 서울이 사는 게 낫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틀렸고요. 아까 말했던 것대로 우리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돈 버는 장이야. 지금 2년 안에 돈 크게 벌 수 있어요. 지금 이 고민을 남겨주신 분의 성함이 도와주세요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또 하나 넘어갈게요. 저는 현재 서울 가양동 소형 아파트에 실거주 중입니다. 갈아타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 급지 이상의 지역, 영등포 뒤편의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구축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금액은 아파트 후순위 담보로 3억을 대출 받았어요. 금리를 4.2로 받았고요. 이 3억 가지고 영등포 빌라 매매가 5억에 전세 2억인 채로 갭 3억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자가 월 80 정도 나갑니다.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10년이면 1억인데 10년 뒤에 1억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팅했는데 매수 당시에는 확신이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잘한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발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업성도 좋고 구역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잘한 짓일까요? 라고 얘기를 남겨놨습니다.
정말 잘한 지실까요? 근데 지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봤을 때는 이건 못한 거다, 누가 봤을 때는 잘한 거다라고 할 텐데 우리는 이 답변 되기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알면 그 하나밖에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거 선택해야 되는 거고 두 개를 알면 둘 중에 고르죠. 선택하겠죠. 일단 아는 게 많은 상태에서 보이는 게 많은 상태에서 고르는 게 원래 더 좋겠죠. 아마 이분께서 안 보였던 지역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잘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 개발이 거론된 영등포 지역에 3억을 묻은 거예요. 결국 여기는 뭐가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여기여서 되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이 다 진행이 될 거니까. 그 관점으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11년 동안 우리 전 서울시장이 해왔던 정책을 지금 이제 바로 잡으려면 서울 전역이 다 재개발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런데 갭 3억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죠. 예를 들면 출발점이 한 100m 앞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영등포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출발점이 한 100m 뒤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용산이라면 저는 여기다 베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추월하는 건 일도 아닌데 갭 3억이면 용산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10년 후에 또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헷갈릴 때는 극단적인 비율을 갖고 비교하면 분석이 쉽다. 극단적인 비율을 갖고. 그래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가 가면 갈수록 영등포도 발전할 것이고 이슈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용산 뉴스 기사에 다 덮여버릴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3억이라면은 좀 용산을 시도했던 게 어땠을까를 이 돈이면은 두 개도 할 수 있어요. 두 개. 사실 그렇죠. 다른 지역을 두 개도 할 수도 있죠. 이제 3억이면. 용산하고 아주 인접한 지역에 1억 5천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 개발할 수 있는데 법정 노후도도 다 갖추고 있고. 그런데 하면 그 사는 순간부터 오르는 게 보여.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한창 이제 됐던 거를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받고 용산도 봤는데 나는 영등포를 선택했다.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 아는 거에 속해져 있지 않은 걸 지금 들으셨다면은 약간 좀 본인이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죠. 잘했긴 하지만 네네네. 근데 더 최선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주택이시던가 무주택이시던가 마찬가지인데 소자본, 그러니까 약 1억에서 한 5억까지, 그래. 5억까지 있는 돈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도 선택지가 없다. 아파트밖에 몰랐고, 그걸로 아파트 사자니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틈새가 뭔지, 이걸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알아차리고 공부를 해도 늦지 않고, 지금은 딱 그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제 억압되고 그동안 막혀있던 공급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기지경까지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 윤정권 5년간은 서울은 진짜 새로운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새로운 구역 지정이 되는 데가 발표되고 또 돈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돈이 되는 데가 뻔히 나왔잖아요, 지금. 2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네네. 좋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억까지 정도만 있으면 돼요. 2억 없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약간 늘어지는 현장이다. 뭐 어때? 약간 차순위. 은행에서 늘어지셔서 녹아내릴 바에는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1억 정도면 충분히 네네네. 예. 재개발 생각하면서 투자할 네. 수 있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돈 벌려고 해야 돼요. 제가 유명한 이제 사람이 했던 말 얘기를 또 드리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는 돈 벌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진짜 맞는 말이다. 일과 돈은 다른 거죠. 진짜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장이잖아요. 네. 다른 선택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까 형 말한 것처럼.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이 선택지를 아는 사람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게 뭔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벌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여러분 투자자라면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돈 벌 방법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혼자 깨달아야지만 각인이 되거든요. 혼자 깨달아야지만. 근데 그 깨닫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 누가 백날 얘기해줘 봤자 그냥 외계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뼈저리게 본인이 느끼시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게 빨리 깨닫기 인생을 바라고. 바꾸고 싶다, 역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반지하 빌라 투자하겠다고 적으신 분 계신데 뭐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반지하 빌라를 이제 많이 사고 팔아본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만. 첫 번째,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의 빌라가 맞는가. 두 번째, 지상층 대비 시세가 이 반지하 지하랑 지상층 시세가 다른데 지상층 대비 시세가 70% 정도 수준이면 좋겠어요. 나중에 확정되면 이게 90%까지 따라갑니다. 제가 만났던 반지하 저점은 지상층 대비 한 60% 정도가 저점이 그냥 잡으면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인 요건인데, 1층에, 지상층 1층에 마당 쪽에 크랙이 있는지 잘 보시고, 집 보러 가셔서 장판에 들춰보세요. 반지하는 물이 떨어지는 것보단 차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단이 6계단 이상 된다, 내려가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변기가 폭파한 적도 있거든요. 반지하 빌라 샀다가. 그게 그거야. 이게 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연식과 관련되고, 반지하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라는 것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임차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임차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장기간으로 가져야 다 되면, 지금 뭘 어디를 사던 10년에서 15년은 봐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임대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는 싼 물건 사고 싶지. 근데 이게 한 5년만 지나가잖아요. 임대를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는 거를 허다하게 저는 봤고, 실제로 저는 물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임차인이 없어요. 비어 있어 지금. 예. 못 나요. 그걸 또 고치고 해서 놓기에도 그래. 왜냐면 외관 자체도 이거 하려면 대공사거든. 그냥 사실 저는 밀어놓고 싶어요. 그냥 아예 밀어놓고 그냥 땅으로만 갖고 있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매물이 싼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물건을 고를 수 있는데, 사실 투자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입자가 나가고 못 맞추는 지경에 오게 되면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채로 그냥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임차 금액도 거의 보면 뭐 1억에서 2억 정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서울이면. 네. 아무리 못해도 지하 반지하면. 그러면 그 돈이 더 투자금이 나중에 오히려 늘어나는 케이스도 만날 수 있고, 그 단계 전에 뭐 보일러 문제라던가, 가장 흔해요, 보일러는. 옛날 건물은 특히 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 네. 그럼 뭐 어떻게 주인이 가갖고 파카 거기 둘러싸야 돼요. 네. 묶고 와야 돼. 근데 세입자 신경 안 쓰거든. 그렇게 뭐 그런 문제를 신경 써야 되지, 뭐 골치 아프고 또 세입자 들락날락 거려 또. 금방 나가 또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저는 준신축급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조금 그게 비싸 보일지 몰라도 실제 투자금 내가 들어가 있는 운용하는 레버리지나 활용했을 때는 더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개의 질문과 2개의 이슈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고민 여러분들 폼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부자병법과 놀라운 부동산 채널도 블루버드 그리고 레드 놀라운 부동산 레드 블루 잘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옷은 빨갛습니다. 한번 본다. 네, 지금까지 썰브더의 놀부 부자방법 팔평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